많은 부모로서 갈등이 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자, 방역 패스 강화, 미성년자 강제 접종. 자, 이거 어떤 이야기일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날뛰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 함께 보시죠. 백신 패스가 있어야 된다. 식당 가실 때 앞으로, 카페 가실 때, 학원 갈 때, 영화관 갈 때, 공연장 갈 때, 독서실 갈 때, 스터디 카페 갈 때, PC방 갈 때, 도서관 갈 때, 총 16곳 갈 때 방역 패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방역 패스가 뭐냐? 2차 접종을 맞고서 6개월이 지나면 방역 패스가 사라집니다. 2차 접종 맞고 6개월 지난 분들은 식당 못 갑니다. 카페 못 갑니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도서관 등등 16곳 못 갑니다.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식당과 카페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백신을 맞지 않는 미성년 어린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패스가 없으면 학원 못 갑니다. 카페 못 갑니다. 독서실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고 독서실 보내고 스터디 카페 보내려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과연 이 문제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애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부작용이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접종을 하는 걸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12월 때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 기말고사 전에는 백신을 못 맞게 하거든요. 부작용이 있으면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자, 일단 손정혜 변호사님, 정부 조치부터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은 일단 성인분들도 부스터샷을 앞으로 안 맞으면, 그러니까 3차 접종을 앞으로 안 하면 밖에서 식당 이용 못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렇죠. 뭐 방역 수치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과 문제가 되는 것은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패스를 적용을 해서 뭐 식당 같은 데 안 보내고 집에서 집밥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안 맞게 되면 학원을 가지 못한다는 데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과 분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와 학원이 대체제냐, 학교는 뭐 필수제라고 누구라도 볼 수 있지만 학원은 그럼 대체제냐, 나는 백신을 맞지 않을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도 자유롭게 가지 않겠다는 게 가능하냐. 사실 학원도 필수제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당신은 식당을 가지 못합니다. 커피숍을 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안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유롭게. 그렇다고 백신 안 맞으면 회사에 못 갑니다. 출근을 못 합니다.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아이들에게 백신 안 맞으면 식당은 안 가고 PC방 그래 안 가면 되지. 그럼 학원은 약간 좀 회사랑 등가적으로 해석해서 독서실도 이야기를 해야 마찬가지고. 되지 않을까. 뭐 독서실도 집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대체제라고 본다고 친다면 학원은 좀 가혹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해서 예. 좀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김병민 박사님, 아빠 입장으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인 나는 혹여 백신 맞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코로나 옮기면 안 되니까 나는 부작용 감수하서라도 정부 믿고 맞는다. 이게 사실 모두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어린 아이에게는 코로나19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고 네. WHO에서도 미성년 어린 자녀에게 백신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권고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우리 어린 아이에게는 좀 백신을 나중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모의 선택의 후과는 당신 아이는 학원을 못 가, 독서실을 못 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정부가 다시 이 결정 뒤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였는데요. 가능하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여야 떠나서 합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역 수칙과 방역 대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식당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있지만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을 때는 저희 아이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벗지가 않기 때문에 왜 학원에서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거나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독서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정부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는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강제 접종과 마찬가지 일을 하게 되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부분들, 결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하겠다고 11월 1일에 얘기했다가 불과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말을 바꿔서 움직이게 되는 과정들을 지켜볼 때 이러한 방역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국민에게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한테까지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크게 되는데요. 방역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합심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를 믿고 따르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분은 이런 의견 주셨고 정부 여당 대표에서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대책 그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이 방역 패스는 조금 더 정교하게 좀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정부의 이 결정은 정부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사라든지 이런 그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12살에서 17살 그 이 소아 청소년들이 9월 달에 3,630명이 확진이 됐거든요. 근데 전체 확진자의 한 6%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되니까 이 3,630명이 6,61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8%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긴박한 상황으로 정부는 좀 인식을 했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이제 듣고서 하다 보니까 좀 정교하고 촘촘하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저도 좀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